예정론 비판하면은 이 종교적 올바름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 마치 그 정치적 올바름처럼 종교적 올바름을 좀 타파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C가 아닌 RC, 그렇죠. RC보다는 종교적 올바름, 그게 더 이제 딱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행동 패턴이 똑같거든요. 극단적 PC주의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동일하다. 결국에는 뭐를 주장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떻게 주장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민준살롱님께서 RC가 왜 문제인지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교수님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RC를 좀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RC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틀린 것 같다, 너 왜 알미니우스적인 말을 하니, 너 이단, 너 고소, 너 자유주의자지, 뭐 이런 거 프레임 딱지 붙이는 거, 그거를 반대로 극단적으로 레디컬한 사람들이 PC에서 보이는 행태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RC라는 그런 얘기를 붙였어요. 그 루이스 클럽님이 그거 좀 더 RC PC에 대한 민준살롱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 다른 주제 많이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중간에 기다리다 그냥 나왔었는데, 아까 극단적인 PC라고 얘기하셨지만 온건한 그리고 PC의 원래 문제의식에 저는 거의 동의하는 바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를 그게 극단적으로 흘러갔을 때, 폭력적으로 흘러갔을 때 그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네. 그런 행태가 어쩌면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입막음,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극단적인 PC적 표현을 극단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분들의 입장도 저는 그냥 이해하고 싶은, 혹은 이해하는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워낙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 안에 배어져 있는 차별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드러나니까, 가장 쉽게 얘기해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아무도 자신을 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 그게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서 봤을 때 차별적일 수 있다라는 지적을 받는 건 늘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극단적인 PC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혹은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의 말이라도 잘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선량한 PC주의자, 차별주의자. 네, 차별주의자 같은 책을 쓰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극단적 PC주의자도 아니고, 그러한 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게 더 잘 들려지기 위해서라도. 네. 그러면 이제 극단적 PC주의자의 예를 좀 하나 들어주시면 제가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어떤 건 이거는 선을 넘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뭐를 얘기하는지 아마 알 것 같아요. 그런 인터넷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밖의 공간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아젠다와 다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로 차별주의자로 몰아가고,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의도가 없음에도 차별적인 말들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척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너는 이미 여성 혐오자야, 아니면 게이 혐오자야,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고 그 사람의 평판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모습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인터넷 공간과 캔슬 컬처도 그렇고, 저는 너무 극단으로 많이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뉴욕의 대학가 그런 곳들에서도 그런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페미니즘으로 예를 들자면 페미니즘에서 분명히 많이 더 들려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극단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페미니즘의 패자만 들어도 그냥 치를 떨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게 오히려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아젠다를 좀 더 잘 들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분명히 근데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평화롭게 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미러링이라도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좀 동의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거에 바탕이 있는 생각은 효율주의인 것 같아요. 효율이 잘 나오면은 옳다, 내지는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좀 더 사람들이 눈살 찌푸려지는 방법으로 아젠다를 제시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가? 그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좀 더 온건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들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어봤기 때문에, 지금 페미니즘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동권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애인 분들 이야기 보면 그분들 똑같은 논리로 비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의 자리가 너무 크고 그 권력의 자리를 더 잘 성찰해야 되는 목소리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저나 담임 선생님이나 살고 있는 공간의 맥락이 한국 사회가 아니어서, 한국 사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동권 문제에서 애쓰시는 장애인 분들이 욕을 먹는 사회적 분위기인데, 그거는 저한테는 잘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련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근데 상황이에요. 욕을 하는 이유 자체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당장 한국에 10일 동안 갔을 때도 두어 번인가를 약속에 거의 늦었거든요. 그거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막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 이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겪었을 때 왜 이게 충돌이 되는지는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들려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겠지만, 극단을 어디에 긋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들이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온건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 장애인분들이 막 화염병을 던지고 이러는 거는 그건 너무 심하고 극단적이다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선에 대한 기준이 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을 권력을 놓기 싫어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일 출근길에 늦게 되고 그 시위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극단적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네, 말씀 여기 댓글 올라오신 것처럼 이제 제가 그렇게 시위하시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제가 말을 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좀 아쉽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붙는 게 그냥 시민들 사이의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시위 때문에 내가 늦게 됐다면 그 피해는 사실은 장애인들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더 근원적으로 사회가 구조적인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 분노나 속상함이나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흘러가지 않고 1차적인 상황에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좀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하고, 이제 제가 그분들의 시위 때문에 늦는 그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쉽게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근데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똑같이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으로서 그렇죠. 이동권을 사용해보지 그렇죠. 이동권을 제한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위가 과하고,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는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가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분노의 방향이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더 가야 되는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너무 동의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건전한 담론의 방식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장애인들이 시위를 해? 그래서 내가 직장에 늦었어? 이게 반복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차별을 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까지 자연스럽게 나아갈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교육이나 아니면 글이나 정말 정제된 그런 스피치 등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생각이지, 사람의 본성은 내가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고 짜증이 난다, 저 사람들 싫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더욱 이런 장애인 인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담론들이 많이 들려져야지, 그 시위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거
더하기 건전한 방법이 훨씬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위들이 눈에 훨씬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싸움이 부추겨지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너네 왜 더 평화적으로 안 해? 이렇게 쉽게 재단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자체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몽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저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할 말은 약간 이제 재수없게 들릴 수 있는 말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캐나다 경험들이 좀 있으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사나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한국의 상황들도 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또 하나는 그냥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들의 이런 시위에 대한 어떤 반응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인 경우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의 반응에 뭐 통계적인 유의 있는 차이가 나올까, 그래서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치고 있는가 라는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까 그거는 잠시 제쳐두고, 근데 사실 저는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의 입장이 안 돼봤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꼭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안 돼봐서 이해를 못하는 감정적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주구중창 칼빈주의 비판을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너는 칼빈주의 교리대로 신앙을 안 받아들여봐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은 사실 똑같은 거고, 그렇게 되면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사회적인 토론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고 그것을 되어보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남성과 여성은 서로 간의 성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론도 해서는 안 되고 아무런 의견 교환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물론 교수님도 당연히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선을 긋는 게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예를 들면 젠더 다루는 사람들의 토론이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듣고 그렇구나, 그 뭐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코믹하게 표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젊은 세대 중에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 페미니스트 쪽에서 똑같이 그렇구나 하고 들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 구조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여성들이 더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대 역은 성립이 안 된다, 그런 논증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논증 자체는 남성이나 여성이냐 본인이 경험한 거냐 아니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이성적인 논증의 도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근데 그 이유는 누가 어떤 경험을 했냐가 아니라 그냥 이성적으로 모든 사회 상황을 판단을 했을 때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차별을 받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논리 자체를 도출하는 거는 제가 여성이 안 되어봐도 가능한 거잖아요. 사회적 통계나 아니면 이런저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성적인 어떤 통계나 유의미한 논증들이 더 그런 토론의 자리에서 증거로서 제시가 되면서 대화가 되어야지, 너는 남자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마, 내지는 뭐 여자니까 너는 뭐 모르잖아, 안 해봤잖아,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건전한 방향의 토론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 안 해봐서 모르잖아, 이거는 사실은 대화를 그만하자 혹은 싸우자라는 결론으로밖에 치닫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젠더 이슈에 굉장히 피로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젠더 이슈는 뭐 저도 배우고 고민할 게 좀 많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그렇다고, 아까 저는 사실 장애인 이동권 시위 문제는 좀
저도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고, 네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약간은 저한테는 뭐, 교조적일 수 있는 거죠. 교조적인 태도를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약자면 무조건, 특혜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는 근원적으로 약자라면, 물론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거냐, 어떤 분이 약자냐라는 질문도 또한 가능하지만, 어쨌든 약자라는 분이라면 교조적으로 그분들에게 대한 애씀이나 배려가 네.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그냥 기독교 신앙의 가장 어쨌든 근본적인 태도다. 네, 맞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근본적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까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태도는 서로 동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동의된 근본적인 태도가 이번에 그 이동권 시위를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번 내가 그것 때문에 지각을 하게 되고, 늦게 되고, 이럴 때, 그 분노가 그 개인들에게 향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댓글에 있는 거를 보시고 약자는 특혜를 받아야 된다. 그거는 도그마가 아니냐.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더 도그마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거기에는 저는 네네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저의 그냥 네. 제가 갖고 있는 도그마라는 거죠. 저는 그게 교수님의 개인적인 도그마를 넘어서 기독교의 도그마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떠줘야 되는 게 선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레디컬한 PC를 반대하는 분들이 가진 생각은 약자가 특혜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복지도 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약자라는 이유로 하는 행동이 모두 옳으냐 혹은 약자가 하는 행동을 용인해 줄 수 있자면 그 선이 어디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장애인 시위하는 분들이 화염병 던지는 것도 용인할 수 있느냐,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그분들이 하신다면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 장애인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거다라고 했던 분들조차도 절반 이상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선은 어디서 그어야 되고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지 그런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 시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제가 뉴욕에 있었으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할 때 실제로 도시를 초토화시켰거든요. 상점들을 유리를 다 깨부시고 다 약탈해가고 그 박살난 도시를 봤어요. 그 시위를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근데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막 정말 돈이 많고 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소상인들까지도 그리고 한인들까지도 막 보석을 털리고 정말 많은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들이 차별을 받아온 그런 아픔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촉발됐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용인해줘야 되는가. 제가 레디컬 PC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그때 피해를 받았던 타겟의 그 CEO인지 하여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흑인들을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나는 이해한다, 이것은 괜찮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흑인들이 분노해야 되는 스탠스가 아닌가, 짐승 취급하는 게 아닌가. 너희들은 화나면은 이렇게 맘대로 해도 돼, 시민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너무 나아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레디컬한 아젠다들이 미국에서는 특히 많이 오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그 분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의 정말 인권 상장과 차별 철폐를 위해서라도 거기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 폭력은 용인해서는 안 되고 약탈은 용인해서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뉴욕의 분위기에서는 그 폭력과 약탈을 용인해주고 너희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분위기가 더 우세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괴기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레디컬한 PC 아젠다가 아닌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역사적인 그 뿌리가 훨씬 깊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근데 흑인들은 그렇게 해도 되나요? 교수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해도 되냐는 질문이 필요한 질문이긴 한데, 그 질문 필요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그 질문이 더 근원적인 질문을
이렇게 막는 혹은 덜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평면적으로 물어보면 하면 그럼 뭐 당연히 안 되지 위법이지 불법이지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분들을 어떤 면 더 역차별하는 거고 지금 징승처럼 느끼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논리가 있지요. 근데 뭐 뒤집어서 말하면 왜 그래야만 할까에 대해서 그래도 될까라는 질문만큼이나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근원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피해를 안 당해봤기 때문에 쉽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상황을 가져오면 얘기가 조금 번지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6.25를 경험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를 지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동일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선까지가 이 사람들은 그럴만하지 않나 오죽했으면이라고 할 수 있는 선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 흑인 분들이 시위를 하다가 약탈을 하는 걸 넘어서 총기 난사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래도 우리는 역사적인 뿌리와 기품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할 수 없다면 그 두 개를 구분하는 선은 어떻게 정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고 실험이라는 게 다 논의를 할 때는 필요하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또 번져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평화주의를 얘기할 때 사고 실험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을 지지하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하는 사고 실험이 있는 거죠. 강도가 쳐들어와서 너희 가족을 죽이려고 할 때도 평화주의를 끝까지 고수할 거냐. 정당한 사고 실험일 수 있는데 실제로 평화주의를 원하는 분들은 그게 자기의 논리를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사고 실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논리 자체를 떠나서 너무 사람의 그 인신공격의 오류인 것 같아요. 저는 너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의 아젠다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사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그런 폭력의 정당화라는 비판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폭력의 피해를 받아서, 아니면 그것이 정말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분명히 그 모든 사람들이 더 큰 은밀한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요것은 저는 너무 가혹하고 좀 생뚱맞은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개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난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아젠다를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할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이제 폴리컴백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의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고 실험과 더불어서 그 질문을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적 도그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약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약자들을 지지하는 힘을 하고 결국은 같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제 질문이 만들어야 된다는 건 동의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기독교적 가치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 얘기했을 때도 벌어진 현상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아까 담임선생님도 근원적으로 그분들이 차별을 받아왔던 역사라든지 그 문제의식에 기본적인 건 동의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현상이나 누가 각자냐 약자냐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서 아까 제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럼 그 근본적으로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토대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분들 얘기하면 장애인 이동권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단 그렇죠. 그거는 동의가 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게 동의가 된다면, 그러면 이분들의 시위 때문에 내가 불편해하고 그건 그렇다 치면 그런 더 큰 그림 내서,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을 더 확보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은 왜 우리는 덜 할까 라는 궁금함이 드는 거예요. 우리 1차적인 내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문제들은 결국은 이 담론이 약간 이제 긍정적인 담론이 필요하셨다 했던 것처럼, 그러면 나는 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어떤 도그마, 좋은 의미에서의 고민 아래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질문해보고 싶은 거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담혜식님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고 실험보다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실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사고적 실험인데 그 판단을 해서 내가 그 판단에 뭐에 쓰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보다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질문에 에너지와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반 시민 개인 한 명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담론 형성이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무엇이 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담론을 형성해서 그 담론이 더 커졌을 때 의정자들이 그것의 눈치를 보고 어떠한 법적인 제도나 그런 것으로 보장을 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100명이라는 시청자가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담론 형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논의를 하면서 뭐 제가 잠깐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들은 이제 댓글에서도 이제 의견들 주시는 것처럼 이게 그러한 담론 형성으로 가는 방향은 뭐 굳이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담론 형성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의도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얘기가 이렇게 풀리지, 이 사고 실험들은 계속 우리에게 어디까지가 선이냐 아니냐, 어디까지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냐라는 질문으로 자꾸 이 상황이 환원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런 질문을 통해서 풀어나간 것도 어떤 토론적인 방법이고 담론 형성의 방법이지, 온전히 그 전장년에 시위만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교수님의 문제의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이런 토론의 장을 만들고 좀 더 건전한 방법으로, 저는 근데 다시 그 논의를 장애인 시위로 옮겨오셔서 그런데 그 사고 실험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그 사고 실험의 연장선이 결국에는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폭력 시위거든요. 저는 장애인 시위, 그게 제가 직접 피부로 거기서 겪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익숙한, 직접 몸으로 겪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쪽으로,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뉴욕에서는 그 이후에 아시안 테러에 대한 위험으로 굉장히 아시안들이 실질적인 위협을 많이 느꼈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도 그 화난 흑인분들이 왜 그렇게 아시안들에게 화를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그 연장선에서 분명히 일어난 거였고, 거기에는 뭐 말하자면은 큰 그 아시안과 백인의 어떤 유착 관계에 대한 그런 분노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 좀 더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때에 그냥 제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쌍욕을 하고 막 때리려고 하고 간 흑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나은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담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흑인 인권 시위 운동에서 가장 멋지고 기독교적인 방법을 보여준 거는 당연히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 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틴 루터 킹이 보여준 그런 모습과 이 흑인 인권 시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약탈을 하고 명품들을 쓸어간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흑인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약탈에 동참한 흑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다 용의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 뭐 방법으로 다 할 수 문제는 아주 있느냐. 쉽게 얘기할 수 네. 있죠. 제가 보기엔 아주 뭐 토론, 논리나 네네. 토론만을 위한다면 얘기는 쉽게 번질 수 있죠. 쉽게 마무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고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그냥 동의를 해버리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더 나은 방법이 킹처럼. 뭐냐라는 질문으로 나가는 게 필요할 할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했던 사고 실험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쉽게 사고 실험을 그쳐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사고 실험에서 그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사고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폭력 시위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네. 얘기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고 실험을 촉발시키는 그런 예들이 있긴 네. 한데,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한 얘기를 이제 저도 이제 뉴욕에 살고 네.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은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비교했던 건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LA 폭동 때와 이번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뭘 비교하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흑인 분들이 아시아 분들을 향한 어떤 그 증오나 미움을 경험을 하셨지만, 사실 LA 폭동 때는 그게 더 심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때는 거의 목숨을 그렇죠. 총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될 실제로 정도로. 이제 아시아 분들은 총기 무장을 해서 네. 그것들을 이제 위협을 지켜야만 했던 게 그 LA 폭동 때의 문제였는데, 그때부터 지금 거의 한 40년 정도 지난 이 상황에서는 블랙 라이브 매터스의 아시안 분들이 같이 그 흑인 인권에 같이 동참하고
이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흑인과 한인 사이의 갈등이 적어졌고 그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40년 사이에 발전된 모습이 보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뉴욕 사시는 분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LA 폭동으로 인해서 좀 더 좋아진 측면이 그렇죠. 있나요? 아시아나 한국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흑인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성찰들이 한인 사회에서도 있었다는 식으로 저는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금씩 나아가는 발전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때의 폭동을 경험하고 내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당연히 그거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건 인정해야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보상이나 공감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큰 그림 내에서 흘러가는 물줄기는 저는 의미 있는 물줄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역사적으로 낙꽂는 자인 셈이죠. 그리고 근데 그건 다 당연히 부딪히는 물줄기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 순간엔 피해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근원적인 공감을 어떻게 표출해낼 거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아까부터 제가 좀 반복하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폭동이 진보를 이루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명암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큰 물줄기는 역사의 발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인 기독교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더 시간과 고민이 좀 있었으면 생각이 들고 이게 개인들 사이의 다툼이나 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뭐 역할을 더 하거나 찾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닭이냐 달걀이냐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이 한국에 있을 때 흑인들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유학을 오거나 했을 때 오히려 아시안들이 흑인들에게 엄청나게 인종차별 자주 당하는 거 아시죠? 저도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인종차별을 받은 100번 중에 95번 정도는 흑인에게 받은 거예요. 뉴욕의 특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무 좋은 동네에 사는 거예요. 흑인들과 별로 마주치지 않는. 근데 같이 섞여서 살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흑인으로부터의 그런 차별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없던 편견도 생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할 수 있겠죠. 시민 사이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폭력적으로 나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차별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닭이나 달걀이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역사적으로 200년, 300년 전에 그들이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특히 개인주의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300년 전에 내가 차별을 했느냐 300년 전에 노예 소유를 한 사람이 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반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약간은 스스로 우기는 거죠. 당연히 이제 아까 닭이냐 달걀이냐라는 문제라면, 그렇죠. 진짜로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라면 내가 그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받고 있는 차별이 흑인분들로부터 많이 받았다.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분들의 경험이라든지, 삼국사를 얘기하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지역적 편견이라는 것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어떤 면에서 우기고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경험이 그럴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도 이거는 그분들의 인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라도 내 경험을 어겨서라도 그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아이들이 학교에 있으면 이제 중국 친구들도 있고 인도 친구들도 있는데 실제적인 일반적인 경험은 그 인종들에 대한 편견이 생길 만한 경험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도 지역적인 편견이 생길 만한 경험이 나는 충분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정말 지역에 대한 편견이지 그냥 그런 분은 그냥 많이 만나서 내가 그런 경험이 생겼을 뿐이지 그건 근원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저는 심하게 말하면 우기기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는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종차별 당했는데 아시안으로서 그게 흑인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흑인 차별하거나 안 좋게 봐도 된다. 거기엔 당연히 제가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먼저 폭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 그렇죠. 얘기가 나왔냐면 흑인 폭력 시위를 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논리를 아시안들이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더 확장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안 좋은 인식을 가진 이유는 너희가 먼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우기면은 이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이라면은 오히려 폭력의 고리를,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아예 모두가 좀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담론을 형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을 네. 어떤 이유가 있다면 폭력도 괜찮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더 나은 담론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네.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댓글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폭력은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로 폭력이 안 된다라는 말을 진짜로 시리어스하게, 진짜로 심각하게 정말 뿌리 끝까지 폭력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표면에서 동의합니다. 경험되는 폭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폭력의 역사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안 된다는 말 저는 동의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폭력이 안 되는 걸 진짜 안 되게 하자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우리가 아까 이제 권력이나 강자나 약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남자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의 자리나 그게 나의 몸에 배었던 시절엔 있었던 거죠. 지금 이제 바뀌었다라 치더라도 그랬던 시절에 내가 그것까지 고민할 수 있는 권력과 폭력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 바뀔 수 그리고 그러한 깊은 성찰과 자기 희생적인 고민을 해낼 수 있는 힘은 그야말로 종교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뭐 바꾼다라는 어떤 얘기를 한다면 얘기했던 우리가 주장하는 그 가치들을 정말 근원적으로, 그리고 그걸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까지 진짜 접근해보면 백인들이 행했던 폭력에 관해서 권력자들이 행했던 폭력에 관해서 성차 때문에 생겼던 폭력에 관해서는 왜 우리가 덜 예민하냐라는 질문까지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뀐 부분들이 있는 건 저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이미 50을 넘은 사람의 꼰대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겠습니다만, 동의했던 것처럼 근원적이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개인적인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까지 고민을 해내는 것, 이 지점은 저나 담회생님이나 동의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 지점까지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번지면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시 장애인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 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분들의 이동권을, 사실 아까 제가 재수없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사회적인 어떤 압박이나 경쟁적인 그 피로도도 같이 기여되는 것 같은데요. 한 분이 휠체어를 갖고 버스 정류장 앞에 있으면 그분을 버스에 태우는데 1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그게 물론 캐나다 사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한 거를 좀 낭만적이지만 꿈꿔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더 해보고 싶은 거죠.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더 깊은 성찰, 특히 기독교인들의 그런 성찰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폭력적인 방법이 필요한가. 그 장애인 시위는 별개로 치고 저는 그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폭력까지 나아가는 게 꼭 거기에 필수적인가라는 생각에서, 교수님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거를 이해하자는 건데, 그렇죠. 저는 오죽하면 그랬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그 역효과가 나는 거는 저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만큼 낙관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봤을 때 그 시위 지지자가 아닌 이상 왜 쟤네는 저렇게까지 하지?
왜 내가 이거에 피해를 받아야 되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는 일종의 핑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개개인은 충분히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너무 심한 시위의 방식은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가 모순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때도 같은 흑인분들이 나와서 그 같은 흑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약탈하고 이러는 것들이 흑인 인권 신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너희들은 오히려 우리의 인권을 낮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흑인 시민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보면은 그 안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뉘고, 그 시위가 모든 흑인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본인이 흑인인데 더 흑인 인권 신장을 바라는 사람이 없겠죠. 차별의 깊은 측면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겠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 폭력에는 반대할 수 있는 걸 보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의 문제지 그게 꼭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선택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더 깊이 있는 담론을 통해서 더 잘 알아가는 그런 방식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때 했던 얘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만,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거기서 불편함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정부는 뭐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은까지 좀 세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건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죠. 의견이 좀 다르시지만 저랑 동의해 주셨던 게 뭐냐면, 그분들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이제 공감이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진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거는 충분히 동의하는 게, 일단 예를 들어서 다시 저에게 익숙한 뭐 BLM 시위라고 한다면 일단 그게 일어났어. 일단 어쩔 수 없이 폭력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저 나쁜 놈들, 저 짐승 같은 놈들, 범죄자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 요거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어났을 때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런 게 생겨야 되고, 그런데 그게 꼭 필수적인 건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왜냐면 저는 그런 시위 말고도 흑인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런 차별이 있어 왔고 이거를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담론이 미국 내에 충분히 많고 많이 들려져 왔고, 교육 시스템에서도 그게 정말 많이 가르쳐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런 돌발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제 큰 시위로 번지는 건데,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런 시위가 일어난다면 약탈이나 폭력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충분히 공감하고 더 생각하게 되는 담론들, 그런 연설들, 그런 교육들이 뭐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 마음은 당연히 동의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한테는 아까 이제 그 얘기해 주셨던, 저한테 제가 말하는 방식이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고 제 의견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좀 강압적인 방식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댓글이 그런가? 네, 그런가? 이게 유튜버 병인 거죠. 뭐 저도 유튜브라니까 유튜브 보게 되니까. 일단은 다마스커스 TV 방송이니까요. 네. 게스트로 나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네. 네네네. 아니 근데 저한테 해주시는 말이라서 그거는 저한테 그건 뭐 이게 저도 들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하고요. 저는 충분히 교수님의 입장에서 저랑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 의견 교환을, 이미 강압적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에 대한 그 반응이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안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생각 안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을 때 당장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신 게, 그건 제가 그 불편을 안 당해봐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건 뭐 당연히 제가 깨갱할 수밖에 없는 코멘트잖아요. 뭐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불편을 경험했더라면 나는 태도 어떻게 바뀌었을까. 근데 그래도 제가 원래 근본적으로 생각했던 그 원칙들은 지키려고 하진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더 이것저것 해보게 되는 계기가 돼서 저는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모로 생각하고 또 배워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도 좀 좋은 시간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이, 왜냐하면 이렇게 교수라는 위치에서 수업이라는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가급적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른 생각 있으면 다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듣고 그래 저도 배운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권력이 불균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점수를 받는 입장에서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점수는 저랑 딴 얘기하면 점수 더 잘 줍니다. 아 그래요? 딴 얘기를 잘 하셔야 점수를 더 드리는 거긴 하죠. 딴 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기회가 없으면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누구나 다 동의해 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그 댓글들이 저를 움찔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도 바뀌기도 하고 뭐 혹은 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더 고집스럽게 더 예리하게 만드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루이스 클럽님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계세요. 저분은 그냥 논리적 토론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